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이사리입니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죠. 예, 정말 광복절, 얼마나 그 시대 그분들은 뭐랄까,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기분, 감격, 또 이제 뭐 해방과 이제 그런 자유라는, 우리가 이제 항상 내재하고 있는 어떤 인간 본성의 또 자유로움, 또 국가가 이제 주는 그 안정감과 또 이제 그런 목표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다이내믹한 또 이제 한국인의 이제 그 피가 억눌려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문물을 좀 늦게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들이 결국 이제 예, 일본에 뒤지게 만들었던, 기술적으로 이제 뒤지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던 시대였죠. 하여튼 뭐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 셀트론 그룹 합병 관련된 이슈를 좀 짚도록 할게요. 지난 14일 날 셀트론 제약이 이제 9% 급락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마감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지 않았던 거는, 이제 광복절 날, 휴일 날 좀 집중적으로 합병에 대한 내용들,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마감 영상에서는 좀 뺐었고요. 셀트론 제약이 이제 9% 급락했어요. 이게 이제 그룹 전체로 이제 급락한 건 아니었고, 셀트론이 1.6% 빠졌고, 밑꼬리를 그리며 쭉 올라왔죠. 3.7%까지 빠졌다가 1.6%,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4.7% 빠졌다가 쭉 올라와서 마이너스 2.4%, 5일선 위로 이제 올려놨어요. 셀트론도 마찬가지로 5일선 위로 올려놨고, 이게 이제 큰 악재가 어떤 훼손되는, 어떤 이제 펀더멘털 어떤 훼손되는 부분이었다면, 사실 저는 이게 음봉으로 저가로, 종가가 저가로 이제 마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셀트론의 수급 구도,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수급 구도, 기관이 좀 팔긴 했지만 5일선 위로 이제 올려놓은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요인은 아니었을 거다. 이제 루머가 있었잖아요. 셀트론 제약이 이제 3사 합병에서 이제 제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그거 듣고서 좀 피식했습니다, 사실. 뭐 주가에서는 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그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투매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성으로 좀 그런 흐름에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주가는 빠질 수 있지만 좀 피식했고요. 사실 그룹이 추구하는 이 3사 합병의 어떤 지향점 자체가 그룹의 이제 경영 투명성에 대한 제고, 그리고 이제 어떤 효율성에 대한 강화 목적, 이런 부분인데, 효율성이 이제 강화 목적, 이런 부분에서 셀트론 제약을 빼놓고 합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합병의 취지가 맞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왜 나왔나, 이제 좀 출처를 좀 이제 알아보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직장인들이 이제 그 블라인드라는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제 익명으로 쓰는 거. 저는 이제 그거 이용하지를 않으니까 사실 들어갈 일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왔나 봐요. 셀트론 합병 확정된 건가요? 라고 이제 뭐 이런 제목에, 주관사 선정도 마쳤고 제약 먼저 흡수하고 헬스케어 한다는데, 뭐 제약 먼저를 흡수 합병하고 셀트론이 그 다음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합병을 한다는데, 찾아보니 제약은 빼고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뭐지? 무슨 찾아보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거 뭐 어디 자료나 뉴스나 뭐 찾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뭐 거의 그냥 뇌피셜 같은 개념 아니에요, 이거? 이러다 무산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 글 때문에 이게 그런 건가? 하여튼 뭐 블라인드에서 이제 나오게 된 내용 때문에 이 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찾아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합병되면 제약이랑 헬스케어 임금복지 다 상향되는 건지. 이제 임직원 분이나 또 이제 이런 기업에 취업을 또 준비하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야겠죠.
예, 이런 글을 올리신 분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약은 빼고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좀 와전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확산된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셀트론 제약을 분석해 드릴 때는 이제 셀트론 제약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있습니다. 합병 추진 이유는 그룹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의 강화 목적인데,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이 보시면 어떤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 이제 신약이든 또 이제 뭐 제네릭 이제 의약품이든 이제 합성 의약품이든 기획에서 이제 기획은 셀트론이 하고 R&D하고 공정 개발은 셀트론 제약이 하고, 또 임상은 또 이제 허가 절차 밟는 거 이런 것들은 셀트론이 해요. 그리고 생산은 셀트론 제약이 하고, 또 유통 판매는 셀트론이 하고, 또 셀트론 제약 그 셀트론 헬스케어가 또 하겠죠. 해외 직판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론 제약도 아예 그냥 이제 합병을 시키는 게 당연히 이제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맞을 텐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는 또 불필요한 어떤 인력들이 또 조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을 좀 강화하면서 뭐 다른 어떤 부서로 배치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부적으로 그룹의 어떤 방침일 수 있고. 근데 결국 이제 합병 추진 취지에는 셀트론 제약까지 해야 취지에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게 루머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갑자기 3사 합병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리고 최근에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하면서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갑자기 3사가 아니라 2사 합병이다. 이건 저는 좀, 예, 좀 와전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크게 신경 쓸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주가가 이제 9% 폭락을 했는데요. 예, 셀트론 제약에 이제 또 수급 기관이 57,000주 팔고, 뭐 외국인이 이제 프로그램성으로 28만 주를 팔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9% 쭉 밀리는 흐름이 전개되는데요. 저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루머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론 제약이 셀트론의 이제 흡수합병 되는 구도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셀트론 제약의 주주들은 당연히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제 셀트론의 주식을 받는데, 셀트론 제약의 주가가 높으면 유리하겠어요? 낮으면 유리하겠어요? 높으면 유리하겠죠. 셀트론 제약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왜냐? 셀트론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높으니까. 결국 이제 상장 기업 간의 이제 그 합병은 결국 기준 주가, 이제 시장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높은 게 중요한 어떤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에게는 좀 부담일 수 있지만, 이게 합병 비율 때문에 굉장히 주주 간에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가도 막 변동이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좀 발생될 공산이 커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조그만 내용에도 왔다 갔다 크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합병 과정에서 펼쳐질 공산이 큽니다. 그 전조 단계의 흐름이 제가 볼 땐 요 큰 음봉의 흐름이다. 이게 보통은 장기 평선 부근에서 이제 펼쳐지리라고 보고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평단가가 여기에 이제 많은 주들이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뒤흔들면 이제 감정상 흔들리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될 겁니다. 지금 지분 구조가 서정진 명예회장이 셀트론 홀딩스 이제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죠. 96%. 또 이제 셀트론 홀딩스가 이제 홀딩스는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셀트론 주식과 또 셀트론 헬스케어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또 셀트론 제약에 대해서 한 50%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합병은 이번 하반기에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계속적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과거에도 첫 번째 분식 이슈가 이제 다 소멸됐기 때문에 거칠 거 없다. 두 번째는 또 홀딩스 간의 합병이 종료됐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또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됐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 M&A 재원으로 쓸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요. 소각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번째, 예,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도 흐름을 낼 수 있다 보여. 이것든 주가는 상승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바이오 업종의 센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체크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 그룹 주에 대한 유입에 대한 수급도 향후 이제 우호적으로 패시브한 수급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주가가 낮은 위치에 좀 들어있는 구간일 거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합병의 유리한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실적적인 부분인데요. 뭐 이번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PBM사 휴미라 시밀러 PBM사 이제 선정이 되고 휴미라 시밀러라든지 뭐 램시마 SC 미국 출격이 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된다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출격되면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우호적일 거라는 측면들,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을 따질 때 이제 이번 하반기가 합병의 뭐랄까요,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도 이제 골든 타임이다. 그런 부분에서 뒤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간사 선정이 이제 이뤄졌죠. 그리고 이제 8월 14일 날 일제히 이제 3사 모두 그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조회 공시 관련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7월 12일 날 조회 공시 셀트론 그룹 합병 절차 본격 돌입 보도에 대한 답변 이후 이제 한 달 안에 또 관련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셀트론은 현재 합병 주관사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 회사 간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대상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결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공시할 것이며,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습니다. 라고 3사 모두 이제 똑같이 이제 조영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3사 합병에 문제가 있는 부분? 이거는 뭐, 예, 저는 아니라고 좀 추정합니다. 전망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지금 확정된 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공시를 똑같이 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합병 절차 어떻게 됐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으셔가지고요. 과거에도 이제 짚어드렸지만, 셀트론 헬스케어, 또 셀트론 제약은 이제 상장사입니다. 상장사끼리의 어떤 합병하고 또 상장사와 비상장사와의 어떤 합병, 이런 것들은 좀 규정상 다르거든요. 일단은 세 회사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주총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주들이 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셀트론 그룹은 또 개인 주주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의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돼야지만, 그게 이제 미래 비전이든 또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합병의 절차가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사의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이제 선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 비율의 경우에는요, 이사회가 합병 결의를 딱 하게 되는 그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의 하루 전에 기준 주가, 또 일주일 전에 기준 주가, 또 한 달 전에 기준 주가를 가중 평균해서 선정되는데요. 뭐 일부 조정은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합병 사례에서도. 예. 근데 이제 대체로 상장 기업 간의 이제 그거기 때문에 요 선에서 또 이제 자산 가치보다 월등히 지금 이제 뭐 시총이나 이제 시장 가격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의 가능성보다는 이제 시장 가격에 따른 합병 비율로서 결정되는 걸로 좀 어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합병 가액은 그 이제 계열사 간이기 때문에 할인율은 10%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 간의 이제 합병은 30%까지 이렇게 되는데, 계열사 간이기 때문에 10%. 그래서 일단 딱 이제 규정상 보더라도, 예, 이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사의 발표가 딱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사측도 이게 주가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센티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예, 이게 늦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이제 합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요, 합병 가액의 산출과 뭐 그에 따른 합병 비율 결정이죠. 적정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합병 및 피합병 양사의 임직원을 비롯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합병 비율이 도출되어야 한다. 아까 이제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이 이제 합병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이 주가가 높은 상황이, 셀트론 제약이 더 높은 상황이 막 최근에 막 발생되면 이제 더 많은, 더 많은 또 상대 회사 셀트론의 어떤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은 셀트론 주주들은 싫고 셀트론 제약 주주들은 좋고, 이런 어떤 또 이제 이해관계가 달리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세 개 기업이 비슷하게 낮은 위치에서 같이 비슷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가장 베스트해진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주의 입장에서 합병 비율은 합병 후 존속 회사의 이 본인의 지분율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이제 재산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뭔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또 이사회 결정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적절하지 못한 합병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면 합병 법인과 피합병 법인 관계자 중 일방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사 경우 기준 주가 또는 자산 가치로 합병 가액을 이제 평가하고요.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합병 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번 셀트론 그룹의 이제 경우에는 뭐 상장사 간의 합병 법인과 피합법인, 상장사 간의 이제 합병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두 개 기업 모두 기준 주가를 가지고서 합병 가액, 합병 비율을 이제 매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병이란 이제 상법의 절차에 따라서 두 개의 회사 중 한 개 또는 두 개의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합병이란 두 개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진 걸 의미하는데요. 합병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이 흡수 합병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흡수 합병이란 합병 당사 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셀트론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는 형태의 합병, 셀트론 제약이 소멸하는 형태의 합병, 이런 형태로 될 걸로 보고요. 일단 신설회사는 신설회사, 이제 합병 당사회사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건데 이건 뭐 복잡하죠. 각종 면이 변경을 해야 되고 번거롭고, 실무적으로는 흡수합병 형태의 합병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 회사가 B 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소멸되므로 B 회사의 주주에게는 이제 셀트론 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가로 A 회사, 셀트론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되는 A 회사의 주식과 소멸되는 B 회사의 주식 사이의 비율을 합병 비율이란다. 합병 비율은 각 합병 당사 회사의 주식 한 주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비율로 정하여지는데, 이때 합병 당사 회사의 주식 한 주의 가치를 합병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의 결의일, 그때 이제 합병 가액이 이제 결정되는 기준일이 되는 건데요. 합병 계약을 체결한 날, 이사회 결의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해서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종가, 최근 일 종가, 산술 평균한 가액에서 30% 이제 할인 또는 할증 가액으로 한다. 일단은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 할인 또는 할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의 이제 여러 사례를 이제 찾다 보면 이 상장 회사하고 비상장 회사 간의 이제 합병에 있어서는 이 합병 비율, 합병 가액이 이제 좀 변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비상장 법인이니까 결국 이제 시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3시장에서 비상장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주주들이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자산 가치라든지 또 뭐 경영진이 뭐 향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경영 계획이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것들 토대로 이제 뭐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수익 가치 산정에 대해서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산정했으며 미래 기간에 대한 추정은 피합병 법인 경영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추정치에 대한 어떤 변동상이 발생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합병 비율이 1차, 2차, 합병 가액이 1차, 2차 이렇게 조금 더 변동되는 정정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현대 MN소프트, 현대 오토론 같은 경우도 현대 오토에버가 상장 법인이었고 MN소프트, 오토론 비상장 법인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또 산정을 할 때 합병 가액과 비율을 산정할 때 여러 어떤 의견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최종 이런 식으로 좀 정정 수정된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조정을 한 거죠. 근데 보시면 그 상장 기업 간에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장 그 해가지고 시가가 그냥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정 가격이다, 공정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일주일간 평균 종가, 또 최근 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합병 가액과 이제 기준 그 가격을 이제 결정하고 비율을 결정하는데요. 일단은 뭐 실무적으로는 합병 비율 결정에 대한 이사의 주의 의무 및 합병 무효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위 산정 방식에 따른 합병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위 규정상의 10% 이제 할증 할인 이런 조정 혹은 또 자산 가치로 이제 조정하는 등의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시장 가격이 스탠다드다 이렇게 보고 이제 가장 공정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자본시장법 이전의 증권거래법 시절에 이제 판결에서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합병 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자 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 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합병 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 가액 산정이 허위 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여 합병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어쨌든 상장회사 합병가의 결정 방식에 따른 합병 비율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다는 측면을 본다면 결국 이제 저 위에 또 이제 이런 규정을 가지고서 그대로 이제 합병 가액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이제 논란은 많아요. 논란은 많은데 또 회사 측이 또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해서는 뭐 향후 봐야겠지만 그래도 주주 우선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제스처들을 볼 때 좀 현명하게 할 걸로 봅니다. 최근 7, 8년 동안 다수의 상장회사 계열사 합병 사례에서 소액주주, 시민단체, 우리사주 조합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병 시점 당시의 주가가 해당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상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서 결정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고 대조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반대로 소액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좀 많이 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 제기가 합병 증권신고서 등을 심사하는 금융감독 당국 혹은 합병 가처분 등 절차를 심리하는 법원 등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있다. 문제가 된 일부 사례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서 위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자산가치 기준으로 조정하기도 했고, 뭐 이런 경우는 비상장 법인하고 합병할 때겠죠. 합병 비율 자체는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반대주주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그 행사 가격에 대해서는 합병 결정 시점의 시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하급식 이제 판단이 나온 적도 있다 해서 주매청 가격에 대해서 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뭐가 중요했습니까? 뭐 이 주매청 가격이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15만 원 되고 있는데 누가 이걸 신경 쓰겠어요? 그렇죠? 주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실무업계민 학계에서는요, 시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합병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현재 자본시장법 규제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선진국, 또 미국과 일본 등 이런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합병 비율을 결정할 때 시가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주식의 수익 가치, 자산 가치, 또 비주교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점진적으로 좀 바꿔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3사 합병에 있어서는 기존의 규정대로는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해당 기업의 현황 및 업종의 특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사가 그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합병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런 합병 비율 결정에 대한 경영진의 경영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도록 했다. 그래서 회사가 현명하게 할 거라고 좀 믿고, 그렇게 좀 맡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회사 측도 이 합병의 성사에 가장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이런 뭐 쓸데없는 이런 루머나 이런 내용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추구하는 이 3사 합병의 취지와 목표는 뚜렷하고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고, 이번에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와 함께 이게 확실하게 추진되는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박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과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